자, 새만금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큰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앙 정치권, 특히 양당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반 후반부는 이제 새만금에 대한 또 다른 시각과 더불어서 조금 더 실용적인 새만금을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 또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된 이후에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세 번째 발제는 우리 오창환 교수님께서 다시 봐야 한다라는 이 새만금의 어떤 측면 속에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새만금을 산무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예. 계획 없다. 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이 없는 사업이다. 30년간 아무도 안 돼도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뭐 이렇게 잘하겠다고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안 됐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 돈 받아오기도 쉽고 표현하기도 좋은데 책임은 아주 뒤에 거니까 안 줘도 돼요. 이러한 문제.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무모성. 너무나 넓은 땅을 한꺼번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무모성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수변도시를 해서 무모성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수변도시는 밑에 집안까지 40m의 퇴적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매립을 하고 또 이제 2, 3m를 또 덮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따져보면 과연 2, 3m의 흙을 30m 밖에서 가져왔을 때 땅값의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걸 판단해 봤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멕시코시티가 굉장히 계속 침하해요. 그게 왜냐하면 퇴적층으로 된 데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침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한 5 정도의 지진은 날 수가 있는데 이런 지진이 나면 이렇게 퇴적층이 깊은 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는가?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안전성, 그다음에 이제 해수면 올라가잖아요. 크게 이제 해수면에 올라가고 폭풍이 쳤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 거기 바람도 세거든요. 예. 과연 여기 정주 조건이 괜찮은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요. 수변 도시가 되면 우리 잘 될 거야. 뭐 도시가 들어오고 뭐가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움이 뭐겠어? 이 어려움은 뭘 할까?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마리나 항구도 막 만들어놨어요. 근데 요트가 들어올 문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요트는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데 무슨 마리나 항구를 만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 아구가 맞아야 되고 이게 현실성,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고 타당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따른 계획이 돼야 되는데 새만금 사업은 대체적으로 이거 좋대더라. 이거 좋으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수변 도시고 공항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남들 보니까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업에 무모성이 있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냐면 우선순위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해야 돼?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없이 그냥 잡히는 대로 먼저 되는 걸 먼저 하게 되는. 그래서 이 굉장히 앞으로의 새만금 사업은 이 무모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단계별,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참 오래 기다려라는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몇 %가 되고 이것으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냉철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런 논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무모성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 우리는 이제 뜨거운 가슴은 있어요. 열정도 있고 열심히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차가운 머리를 꼭 넣어야 된다. 차가운 머리를 넣어서 이제부터는 진짜 뭔가를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깎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예. 어떻게 우리 차가운 머리 가질 것이냐. 네. 자, 최재형 장님. 네. 지금 새만금의 이제 개발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새만금 크게 보면 땅을 만드는 거, 용지를 조성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만들어진 땅에다가 접근할 수 있는 뭐 도로, 공항, 항만, 철도 이런 인프라, SOC 인프라를 까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용지 조성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48%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MP 기본계획상에 의하면 2030년까지 78%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그다음에 또 이 SOC는 현재 계획 대비 45% 정도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반절도 채 오지 않은 거예요. 예, 만 32년 동안 아직 새만금은 32년째지만 관련된 예산 투자는 아직 반도 안 한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그 마음 같아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새만금이 조금 빨리 어떤 매립 정도까지는 좀 본 모습을 갖춰줘야 물의 흐름도 잡히고 이게 친환경적인 개발이 좀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그러나 뭐 그걸 떠나가지고 관련된 예산은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 바람과 관계없이 어차피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개발 또한 천천히 가고 있다. 그 하나 또 조금 정확히 봐야 될 것도 새만금의 총 사업비는 이제 22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반절 정도 해당하는 10조는 민자예요. 민간 투자예요. 예. 정부가 12조를 용지와 일부 용지와 이제 SOC 주로 투자를 좀 하게끔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새만금 신항을 보시죠. 이 전체 9개의 배 9척이 될 수 있는 9개 선석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이게 2040년까지고 3조 2천이에요. 3조 2천이고 현재 확정된 건 1조 1천, 3분의 1이 확정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바램은 정말 멋진 새만금 신항이 떡하니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정부는 이미 2026년까지 잘하면 2선석을 만들고 2030년까지 되면 뭐 한 6선석 만들고 2040년까지 되면 3선석 더 만들어서 9선석의 완벽한 새만금 신항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어떤 막 예산이 막 어떤 뭐랄까 무슨 뭐 그냥 턱하니 그냥 통째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예산도 정부가 다 100%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새만금 신항만 해도 벌써 반절 이상은 민자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부가 기본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깥에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뭐 새만금에다가 막 예산을 올인해주고 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땅을 만드는데 예산을 쓰는 게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새만금 단지에 전력망을 까는 거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저는 좀 요즘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맹지를 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동차라도 하나 들어갈 정도의 길은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새만금에 뭐 농업용지 많이 만들어졌고 예. 산업용지 일부 만들어졌고 최근에 수변도시 일부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제가 공항, 철도 항만 이 있어야 왜 되는 거죠. 드리냐면 네네. 땅을 만드는데 앞으로 오래 걸린대잖아요. 네네. 2차 전지는 2년 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전력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땅을 만들다가 전력망을 혹시 못 만들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는 2차 전지가 우리가 꾸민 2차 전지가 들어와야 되고 전력망이 만들어지고 아까 송전 전력망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땅을 만들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나 걱정이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제가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돈이 없어 좀 전력망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안 하고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만 해도 9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고 그중에 4개의 블록은 이제 조성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제 막 3개 공구를 이제 박차를 가해서 내년 한 11월 정도가 되면 매립 수준까지는 대략 끝날 겁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력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전력 공급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전력 공급은 이건 이제 한전이 하는 거예요. 한전이 민자로 들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농업용지 지금 한 3천만 평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밖에서 그럽니다. 저렇게 농업용지가 만들어졌는데 멀쩡한 농업용지 놔두고 뭐 하냐 그러거든요. 근데 그 농업용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게 2가지가 최소 들어가줘야 됩니다. 하나가 금방 말씀하시는 전기가 들어와줘야 돼요. 두 번째 농업용수가 들어와줘야 돼요. 물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모터가 들어가야 되고 양수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로등 켜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용지에는 전기요? 제가 볼 때는 언제 전기 들어올지 모릅니다. 아직도 한전화가 합의가 안 됐어요. 제가 2017년도에 농업용지에 전기를 넣자라고 신청이 됐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2017년도에 지금도 한전과 농업용지에 전기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 또 왜 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놓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농업용지에 전기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17,000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 농업용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그 3,000평의 농업용지를 제대로 농사 지었으면 점과 수정할 때는 1년에 1,80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농사는 전기만 없어서 못 진 건 아니고 그러면 연료도 빠져야 되고. 최재형 국장님 그 부분을 네. 전라북도 행정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치권의 힘을 이제 함께 빌리고 함께 협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 주셔야죠. 아마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많이 노출이 아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솔직히 뭐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기회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 네, 농업용지에 대한 전기 공급 문제 이거 분명히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수요를 내라고요? 일단 기간 간선망을 깔아놓고 수요에 대해서는 부분 대응을 하는 것이지 모든 걸 100%다 완벽하게 해놓고 산업단지 모든 걸 다 제조 공장을 들여놓고 전기를 넣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을 해놓고 이제 수요자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신 새만금의 6개 용지 중에 농생명 용지가 가장 많죠. 한 30%죠. 근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힘이 정치권과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게 뭐냐면 아까 오창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매립과 송변전선로 결국은 2차전지 기업들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더 나아가서 재생에너지가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내보내는 송변전선로가 중요하죠. 그럼 이게 이제 별개의 트랙일 거냐 순위를 정할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전기 송변전선로 사업은 문재정부에서 확정이 됐고요. 한수원에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뭐가 했냐면 3, 4, 5kV는 한수원이 공사를 하게 했던 거고 그리고 154V 전기는 실제 한전이 공사를 했던 거고 이 원래 노선은 새만금 사업단지 쭉 해서 부안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한전에 보고하는 게 군산 쪽은 우리 그 사업단지 쪽은 지중화를 하고 부안 쪽으로 가는 것은 철탑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새만금 사업단지 이제 조성하고 있는데 사업단지 사업 조성하고 있고 새만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안 쪽에 그 농생명지도 있고 관광용지인데 여기에다가 철탑 세우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지하로 해야 된다. 지중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답을 가져온 게 뭐냐면 한수원의 3, 4kV에 여기 1호사를 함께 까는 걸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수원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이 공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딱 멈춘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 1호사도 지금 공사를 한전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지중화 이 관로를 이용해서 같이 선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한수원이 먼저 시작하니까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별개트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새만금 매립 예산들이 실제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요. 이건 딱 한 가지였죠. 매립한 땅도 실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급하게 매립할 게 이제 있겠냐고 농어촌공사가 굉장히 좀 속도를 조정해 왔어요. 정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새만금 사업단지 중심으로 산업 용도의 토지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제 속도를 높여야 할 때예요. 이런 거고. 또 이제 아까 우리 그 오창환 교수님이 수변 도시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안정성 문제랄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역시도 거기에 맞게끔 준비에 맞게끔 저는 뭐 베네치아 수변 도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시애틀 갔더니 호텔이요 바닥에 또 있어요. 브리지통에서 호텔 굳이 10층 질 필요 없잖아요. 한 5층짜리 목조 건물에 호텔이 예쁘게 잘하는데 그게 더 인기가 많더라고. 더 호텔보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됐든 간에 그래서 가능한 수준에서 시유가 있는 만큼 개발을 해나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순위 중에서 이걸 먼저 하고 저건 늦게 하고 이럴 수는 과제는 아니다. 새만금 개발의 방향에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정원춘 의원님. 이거를 얘기할 때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그 픽처가 지금 과연 이게 수용성이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총리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왜 5년 동안 그 매립지를 5년간 그 매립했거든. 시간 다 뺏겨버렸잖아요. 왜 농생명 용지 그냥 육지로 돼 있는 게 3천만 평이나 있는데 왜 거기다 해야지 여기다 했냐.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 송화진 지사 시절에 빨리 여기를 좀 매립해서 좀 관광용지로 좀 개발을 해보자는 그런 순수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잘못되니까 과연 여기 무모한 계획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좀 2차 산업이 이제 특화단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2차 산업단지를 빨리 완성시켜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해서 그러한 수용적 효과를 많이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본 계획, 빅픽처를 만들어 버려요. 그 목적은 뭐냐? 여기 전북 발전에 뭔가 실효성 있는 효과가 있는 거를 우선순위로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이번에 바꿔보자. 아까 기본 계획 매번 변했다고 하지만은 2011년 기본 계획이 조금씩 보완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이를테면 지금 3천만 평의 농지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쌀이 남아도는데 과연 그걸 계속 놔둬야 할 거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 수변 도시로 5m, 6m를 매립해서 과연 해야 할 거냐. 이런 거를 좀 더 현실에 맞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냐. 그래갖고 처음에 10억으로 용역을 하다가 제가 조금 변화를 알았어요. 용산 대통령께서 야, 10억 가지고 되겠냐. 30억으로 해라. 그래갖고 30억으로 이번 기본 계획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럼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본다면 지금 아리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단지도 확정 안 됐습니다. 거기다 2차 산업단지도 안 되겠고 앞으로 중요한 이제 식품 허브 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스 산업 이런 새로운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한번 바꿔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중요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뭐 그러한 실용성 있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서 그러한 걸 관심 있게 보고 그러한 계획을 잘 세워서 빠른 그러한 실효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걸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지금 이 무모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동의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기왕 예를 든다면 수변도시 만드는데 거기 땅에다 투자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1조가 든다면 1조를 이쪽에 만약 2차 단지에다가 1조 빨리 투자하면 빠른 효과가 나올 거 아니냐. 기왕의 투자에 한계가 있다면 그 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빅픽처를 해보자는 게 지금 총리의 생각이고 그 기본계획에 대한 지금 현재 2025년까지 됐는데 중요한 문제는 그럼 2025년까지 그 계획 세울 때 이 중간에 있는 내부 개발이니 인접도로니 새마을 항만이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깎아놓고 할 거냐. 이거 안 된다. 이건 그대로 가면서 그런 추가 계획을 세워야 할 거냐 하는 거를 우리 전북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 과제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한 말씀만 예, 예. 더 이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은 예. 과연 이번 잼버리가 성황리에 잘 끝내서 전 국민들의 성황리에 이제 아무튼 이제 축복을 받고 이런 행사로 마무리가 됐으면은 이런 빅픽처가 나왔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 맞아요. 예. 그런 거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쳐다본 거겠죠. 그러지 안 하고 잘 됐으면 잘 되겠지 했겠지. 누가 책임지고 그거를 다시 하겠다고 하겠어요. 문제가 되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뭔가 새롭게 해봐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거다. 빅픽처를 그렸으면 그 문제의 어떤 그 큰 틀에서 다시 이제 틀을 바로잡고 이것을 더 이제 빛나게 하려면 예산 확보를 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박수치고 환영할 수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부터 이제 자르고 시작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게 됩니까? 아직은 과제니까 우리 둘이 만들어 나가야지. 저렇게 삭발도 좀 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뛰고. 저는요, 그 말씀대로 이제 아까 빅픽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머리 왜 자르셨어요? 삭발 왜 하셨어요? 갑자기 이제 그 새만금 예산이 잼버리를 핑계로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울분을 표현하고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을 왔는데요. 아까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전기시설, 전기공사 하는 것 가지고 한수원하고 7년이라는 세월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주체가 전라북도가 아니고 정부잖아요. 정부에서는 뭐 했냐고요. 7년, 그러니까 오창훈 교수님 자꾸 무계획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게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회복돼야겠지만
7년 동안 뭐 했는지 지금부터라도 이게 빨리 계획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인가 그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아까 네네. 송전설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소리만 막 길러요. 허개라.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 1년간 해온 일을 할게요. 이 문제가 주체가 한수원 사장이에요. 근데 한수원 사장은 송전설로 하니까 사업자 선정이 안 됐다 이거. 그래서 도지사 부르고 한수원 사장 부르고 새만금 청장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야 빨리 사업자 선정해라. 그래야 6천억이 들어가는 거 정부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들이 돈을 분바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지연됐냐면 좀 그런 문제는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해서 감사가 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뛰어넘어서 빨리 이제 정리를 하게끔 하려고 하니까 이해 조정이 필요한데 이해 조정이 누가 되냐면 아까 얘기한 환수원하고 전라북도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청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전부 협력을 만들어내려니까 결국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한다면 이제 신영대 의원까지 모셔갖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진행인데 10월 달까지는 완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우리 보좌관이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는지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도움 청할 겸 원래 한수원이 선투자를 해서 이걸 깔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그리고 300메가를 받기로 했거든요. 300메가 받았어요. 근데 300메가 그걸 MOU로 돼 있어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썼어야 되는데 계약서를 못 썼는데 근데 그래도 도덕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300메가를 가져갔는데 선투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업자들을 다 정해서 그 사업자가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돈을 내야지만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것은 한수원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자기 한수원의 어떤 기업적인 자기네들의 그 체면도 있고 그게 있는데 이렇게 발뺌하는데도 이게 압력을 넣을 수 없는 상태. 이제 그게 뭐냐면 전라북도 혼자서 힘들거든요. 새만금청도 사실은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당장 내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힘드네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만금청, 전라북도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그 국회의원님들한테 같이 해가지고 이거 압력을 넣어서 통과되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하기로 하고 300메가까지 가져갔는데 안 하겠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전라북도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지네가 가져가 놓고 그 약속까지 해놓고 안 지켜도 아무것도 괜찮다? 이런 거를 그대로 냅두면 사실 전라북도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좀 전라북도에서 시민단체든 전라북도 행정이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다 같이 합쳐서 새만금청과 함께 새만금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너 책임 확실히 해라. 그렇게 해서 그 한수원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을 넣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한수원이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러면 전라북도 발전을 못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 연달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선전설 문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새만금에 가장 먼저 투자를 선언하고 협약한 기업이 어디냐면요. SK ENS입니다. 2조 1,000억을 투자하겠어요.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를 지키는 걸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송변전선로가 지금 공사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 SK EN 대표이사는 혹시 내가 투자를 철회할까 봐 자주 만납니다. 거기는요, 창업 클러스터 청년들의 우리가 굳이 우리 좋은 청년들이 지역의 훌륭한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컨설팅을 대기업 직접 해주는 겁니다. 기업을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한 300개 이상 유치하려고 그래요. 이런 좋은 공간 현재 착공도 못 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송변전선로 공사를 현재 한수원이 안 하고 있었어. 그럼 왜 안 하고 있냐? 사실은 문제는 막바지에 그 사업자 결정이 났어요. 하나건설시험으로. 결정했는데 하나건설이 결정해서 하나는 이제 본계약만 한수원 하면 되는 건데 한수원 사장이 딱 바뀌면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너네 이거 전부 다 사업자 다 정해야만이 우리는 착공해 줄 수 있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수원이 공사를 선투입하라 공사를. 근데 선투입하는 게 니들 돈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한수원이 돈을 먼저 선투자하면 나중에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 부안이 다
다 분배해서 다시 줄 돈입니다, 그게. 그리고 대신 뭘 줬냐? 300메가를 줬는데 300메가의 수익을 얼마 내면 20년 동안 1조 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한수원에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주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공사를 선취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안 하냐? 어쨌든 현 정부가 수상 태양광할지 어쨌든 태양광에 되게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고 어쨌든 현재 태양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을 감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내 늘어왔던 문재정부 시절에 늘어왔던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이 지금은 오히려 사업이 줄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유럽이랄지 이런 동남아 국가들도 재생에너지 비율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거꾸로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성변전선로는 지금 그 주체들이 대부분 다 공기업들입니까? 우리 지자체들입니까? 지자체가 출자한 기업들이에요.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 부안 그 개발청이 투자 요청하고 있는 거고 이걸 나중에 돈 못 받을까 봐 나중에 분배 안 될까 봐 우리 못 하겠다. 다 결정해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수원이. 그럼 이게 문재인 정부를 그건 왜 하려고 했냐. 문재인 정부 시에 한수원 사장은 어쨌든 지랄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오히려 새만금 개발에 지금 이번에 예산 깎은 거 전 단계로 지금 성변전선로 공사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이게 이 새만금 개발의 내부 개발을 기업 유치를 현재 더디게 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인데 제가 조금 의원님 제가 조금 팩트처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제 저도 사실 좀 의아한데 이 사업은 2018년 말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그래서 5년째 해당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정권 탓할 만한 문제는 또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저는 이 업무를 맡으면서 왜 그 시절에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이 절차 진행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좀 큰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MOU로만 봐가지고는 한수원이 책임지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수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업자가 있어야 빨리빨리 부담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제 부안군에서 빨리 사업자 선정도 아마 이제 올 9월 달에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새만금 청에서도 명확하게 빨리 언제까지는 최소한 내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새만금청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3개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지금 10월 말 다음 달이면 27개월째 협상을 하고 있어요. 우선 협상을 27개월째 하고 있다?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 문제는 우리 지자체도 또 안고 있습니다.